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세계적인 바이블이 될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172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정당 정치라는 패거리 정치. 정당 정치가 현대 정치의 생명? 사전에 보면 정당이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나온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만 놓고 보면 정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가 어떤 이는 정당을 일컬어 현대 정치의 생명이다. 현대 정치의 특징은 정당 체제이다라며 정당이 없는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고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극찬한다. 나는 이 정당 정치야말로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며 정치인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부패하게 되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라고 단언한다. 정당의 정치적 이상은 정당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한 일부 국민이다. 자연히 다른 이상과 이해관계를 갖는 정당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물론 다툼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이 나라 발전의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다툼이라면 오히려 장려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 싸움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싸움,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온갖 것을 시비거리로 삼아 싸우는 이전 투구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다. 폭력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의 패거리 싸움과 다를 바가 없다. 정당 보조금 폐지해야. 정당의 정의에서 보듯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궁극적 목적이고 정권 장악은 단지 이를 위한 수단으로 현실적 목표이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정당들은 수단인 정권 장악에만 골몰할 뿐 국리민복의 토대를 둔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로지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권력 장악과 당리당략에 골몰하여 국민조차도 그럴듯한 이념과 논리로 선동하여 표를 얻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정책을 개발하여 그것으로 정권 장악의 승부를 띄워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개발비라는 명목의 보조금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이 정책개발을 활동의 최우선에 두고 힘을 쏟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에는 평소에는 정쟁에 골몰하다가 선거철이 다가와서야 정책을 개발한다며 부산을 뜨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국리민복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보다는 당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 인기를 끌 만한 정책을 급조하거나 타인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비슷한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설령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사적 단체라고 생각한다. 정당을 공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볼 때는 엄연히
사적 이익단체이다. 이런 정당에다 국가에서 정당 보조금을 정책 개발과 선거 치르는 비용 등으로 주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정당 보조금 등으로 총 90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과연 이들 정당이 국가로부터 이러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러한 비용도 각 정당에서 알아서 조달해야 한다고 본다. 100번 양보해서 정책 개발, 선거 비용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정당은 주로 거대 정당이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지급되는데 그 정치자금법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교섭단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이 20석 이상인 정당에 전체 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은 전체 보조금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남은 돈에서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고 보조금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거대 양당이 보조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생정당이나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정당, 이전 선거에서 득표율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은 정당은 혜택을 받기 힘든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정당과 전혀 정치적 이상을 달리하는 신생정당이나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불공평한 기준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는 양당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이상을 제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신생정당의 성장을 정당 보조금에서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의석수와 이전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거대 정당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돈은 실제 선거와 관련하여 어디든 쓸 수 있다. 거대 정당에 소속된 후보는 이 선거 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신생정당의 후보나 정치 신인,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서 모든 비용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정치 신인은 웬만한 자금 동원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선거 운동조차 하기 어렵다. 선거 운동원을 쓴다거나 현수막 제작은 물론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기탁금 마련과 공보물 제작조차도 버거울 수 있다. 거대 정당 소속 후보는 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원을 제대로 동원하고 멋진 현수막을 만들고 두툼한 공보물을 만들고 업체를 통해 잘 만들어진 홍보 메시지를 통신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아무리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해도 부담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대 정당 후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상의 선거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에는 15% 이상 득표율 달성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들 거대 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15% 이상 득표율 달성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는 규정 충족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법 자체가
그들 후보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언론 보도나 방송, 여론조사 등도 그대 정당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까닭이다. 그대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는 결국 평소의 경상보조금은 물론 선거 시에는 선거 전 선거 보조금과 선거 후 선거 비용 보조금까지 이중으로 나라 돈을 받아가는 셈이다. 선거는 그대 정당이 국고에서 돈 타가는 큰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선거 비용은 아무래도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선거 비용을 많이 써서 홍보를 잘 하면 그만큼 유권자에게 후보 자신이나 그의 정책을 잘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 보조금이 정치에 새바람을 넣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정치 신인의 등장을 차단하고 그대 정당 후보의 당선을 돕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당 보조금 지급은 국가가 불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공정선거 보장과 예산 전략을 위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네. 불공정이 상식이 된 나라. 어떤 이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득표율을 올리면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고 닭이 알을 낳아야 달걀이 있는 법이다. 정당 보조금도 그렇지만 앞서 잠시 언급한 불공정한 우리나라 선거법과 선거 풍토를 상기해보라. 일단 달걀이든 닭이든 되어야 하는데 정치 신인이나 신생정당은 그 첫 번째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풍토 등 모든 것이 있는 자는 계속 더 가져가면서 목적을 이루고 없는 자는 재산을 다 털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결국 그대 정당만 보조금을 받으면서 존속되고 그대 정당 후보만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TV토론은 후보자가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TV토론에 나갈 수 있는 대상 후보를 제한해 놓고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82조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의 대통령 선거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해 놓았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 선거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위 조항에서 신생정당의 후보가 TV토론에 나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다가 유일하다. 그런데 선거기간 전 30일 동안 여론조사에서 5%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 정치 신인이 5%의 지지율을 얻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언론과 방송, 여론조사 기관, 선거법 등이 정치 신인의 등장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은 정치 신인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데 1등 공신이다. 선거 기간에 들어가기도 전 언론 방송은 거대 정당 후보에 대해서만 주야장천 보도한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국영방송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은 거대 정당들의 후보의 동정만을 국민에게 충실히 보도한다. 같은 공탁금을 내고 출마한 다른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국민은 거대 정당 후보만 알지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출마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소위 후보 지지율 조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일부 거대 정당 후보만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해서 발표한다. 언론은 그것을 받아 대스특필한다. 물론 나같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치 신인을 여론조사에서 조사한들 언론 방송 보도에 나오지도 않은 그들에게 지지율이 나올 리도 없다. 그러니까 언론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 신인의 등장 자체를 철저히 막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이 되면 TV 토론에 나갈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항목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82조의 2 사항의 나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유효 투표 총수의 3%를 얻은 정당의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후보가 자신의 당이 아닌 그러한 조건을 갖춘 제3의 정당을 물색하여 추천을 받는다고 할 때 정치적 이상이나 노선이 일치하는 정당을 찾고 그러한 정당과 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의 TV 토론 참여 후보자 기준에 대한 법 조항들은 기존 거대 정당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정치할 생각을 말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동법 제82조의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신생정당에게 더욱 절망적이다.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대한 조항인데 신생정당은 아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 규정을 옮기면 다음 내용이다.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 제외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후보를 알리고 정책을 알릴 기회인 TV 토론을 비롯한 방송 토론에 정치 신인이나 신생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거의 막아놓고 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수차례 방송에 나와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알린다. 반면 신생 정당의 후보나 정치 신인들은 선거 기간 동안 고작 한 차례씩 군소 정당 후보들만의 후보당 10분 연설회와 10분 토론만으로 공중파를 통해 정책을 알릴 수 있다. 후보당 단 10분이며 그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시청하기 쉽지 않은 시간대에 편성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유세와 현수막, 벽보, 공보물, SNS 활동으로만 자신과 정책을 알릴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활동마저도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 후보들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약세일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치르는 선거 결과가 어떻겠는가? 나는 이처럼 불공정한 선거법과 편파적인 언론방송, 자의적인 여론조사 등 불공평한 선거 풍토 속에서 지급되는 정당 지원금은 결국 기성 정치인들이 국고를 통해 형식적 선거를 치르고 자신들의 재당선으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